네, 뉴욕 에르메스입니다. 이제 일본의 신화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텐데요. 일본 신화 얘기를 하는 이유는 한반도에서 넘어간 우리 조상들의 이야기가 그 속에 들어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신화로서의 신앙으로서의 신화가 아니고 신화가 어떻게 해서 일본 신화가 만들어지는 과정, 그리고 그 이후의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펼쳐진 화면에서는 상반부를 보시면 됩니다. 상반부를 거기 보면 이자나기, 이자나미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데, 이자나키가 맞죠, 사실은. 이자나기, 이자나미, 예, 그 사이에서 이제 뭐가 나온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일단 일본 신화의 배경을 좀 봐야 됩니다. 일전에도 얘기했듯이 신화를 만드는 이유는 누군가가 신화를 만들어내요. 예, 그리고 그 신화는 사실에 근거하지 않고 어떤 목적에 의해서 제일 대부분의 경우는 이제 그룹핑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 집단을 하나로 결속시키기 위해서 그런 신화를 만들어내게 되죠.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신화가 바로 일본 신화입니다. 보통 신화 그러면은 굉장히 오래됐으리라고 생각하는데, 신화가 만들어지는 시점이 기원 후 700년대예요. 그러니까 712년. 한국 역사로 얘기하면 삼국시대가 지나고 통일신라 시대에 들어가는 시점. 그러니까 상당히 과거보다는 현재에서 가까운 시점에 신화를 만들었다고 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이미 알 거 다 안 사람들이 자신들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이 신화를 만들어냈다는 그런 생각이 짙게 깔리우죠. 실제로 들여다보면 그렇습니다. 자, 지금 화면에 또 다른 화면을 제가 열어드릴 텐데, 바로 이겁니다. 고지기라고 하는, 고사기라고 하는 이 책 속에 일본 신화가 담겨져 있습니다. 이 고사기라는 책이 그럼 어떤 책인지 봐야 되겠는데요. 다 일본말로 써 있어서 오른쪽 위에다가 한글로 중요한 부분을 제가 번역을 해놨습니다. 자, 이 고사기는 언제 쓰여졌는가? 712년에 쓰여졌다. 43대 천황이었던 원명 천황, 여성입니다. 원명 천황 때에 쓰여졌다. 그런데 이 고사기를 쓰게 한 이는 사실은 그보다 훨씬 앞선 40대 천황이었던 때는 681년에 천무천황이 이 고사기를 쓰게끔 명령을 했고, 완성이 된 것은 712년이었다. 이렇게 이제 요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자그맣게 메모를 해놓은 게 뭐가 있냐면, 국내 지향 신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해외 외국인에게 보여주기 위한 신화라기보다는 그 집단의 결속력을 만들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만들어진 신화가 바로 일본 신화입니다. 그러니까 너무 신빙성을 갖고 들여다보면 안 되고, 그걸 신뢰해서도 안 되고, 그걸 신앙으로 가져서도 안 되는데, 사실은 이후에 일본이라는 국가가 1900년대에 들어서면서 궁극주의로 들어가면서 이 신화를 악용을 했죠. 그래서 이 신화를 마치 진사실인 것인 양, 그래서 절대 거기에 복종하게끔, 그 신화의 주인공인 천황에게 절대 복종하게끔, 심지어는 그 천황이 바로 신이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마치 그리스 로마 시대에 도미티아누스가 자신을 신이라고 여겨달라고 했는데 인정을 안 하니까 사도 요한을 반모섬에다 유배시킨 그런 사건들처럼 신격화시키는 작업을 했던 거죠. 궁극시대 때. 그렇지만 사실은 이 시작점에서도 사실은 이 신화를 만들어낸 사람들도 특수 목적에 의해서 자신들의 위치를 격상시키고 자신 개인뿐만 아니라 그
전체 집단의 그 위치를 격상시키기 위해서 이 신화를 만든 거예요. 그 얘기를 해드릴게요. 자, 누가 썼는가? 그 오른쪽에 보면 제가 사각형으로 썼고 가운데 빨간 이게 보라색 글씨로 써놓은 이름이 있습니다.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인물이 짧게는 한 4개월 만에 완성했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 오노 야스마로, 일본 이름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우리 조상의 후손입니다. 반도에서 넘어간 백제의 이제 황산벌 싸움 기억나시죠? 계백장군이 결국은 황산벌 싸움에서 지죠. 그리고 이제 뿔뿔이 가족들이 흩어지는 과정 속에 이 오노 야스마로는 계백장군의 조카뻘에 해당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일본으로 급히 피신을 하게 되는데, 그래서 일본에 와서 이미 일본에서 일본을 통치하고 있었던 또 다른 백제의 그 정권의 행정부에 들어갔어요. 들어가서 지금으로 치면은 중앙정부의 국장급입니다. 차관 밑에 국장급 직위까지 올라가요. 지위까지 올라가서 담당했던 일이 바로 이 고지키라고 하는 일본 신화를 만드는 작업에 중추적인 역할을 한 대표 집필자가 바로 이 오노 야스마로라고 하는 백제인입니다. 다시 말해서 일본 신화는 백제 사람들이 만들어낸 책이다, 이야기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고지키를 뭐라고 했냐면 모노가타리, 이야기 책이라 그러지 역사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워낙 내용이 황당하니까, 재미있기도 하고 황당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럼 왜 이 책을, 이 일본 신화를 만들어냈는가? 이때 역사적 배경을 지난 시간에도 언급을 했지만 660년에 백제가 멸망을 하게 되면서 백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구원투수로 27,000명에 37,000명에 해당되는 원병을 보냈다가 결국은 패하고 당나라하고 신라에게 패하고 되돌아온 상황이에요. 그리고 잔뜩 겁을 먹고 있는 당나라가 바다를 건너서 일본을 침략할 수도 있겠다라는 걱정하에 이 천지천왕은 이 성벽을 쌓기 시작했다 그랬잖아요. 수성도 쌓고 그 산성도 쌓고 그러면서 이 천지천왕 때부터 무엇을 준비하냐면은 안 되겠다. 우리나라가 더 이상 외라고 하는 소국이 아니라 당나라와 버금가는 큰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이제 프로젝트를 한 거야. 계획을 세운 거야. 작정을 하고 작업에 들어간 겁니다. 그래서 먼저 한 게 뭐냐면 다이카게이신이라 그래서 그러니까 국가의 연호를 대화라고 하는 연호를 만들기 시작하고, 그 다음에 율령제를 이제 700년대에 들어가면서 반포하게 되고, 각각 그 국가로서의 중앙집권화하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게 됩니다. 그래서 국호도 외가 아니라 이제는 일본이라고 하는 해가 뜨는 나라, 일본, 해 중심인 나라, 일본이라고 하는 호칭을 이제 국가의 이름도 만들게 되고, 그리고 이제 무슨 작업을 하냐면 자신들의 왕권을 강화하기 위해서 이 백제인들이 한 작업이 뭐냐면 그냥 왕이 아니라 이제까지 소국으로 난립되어 있었던, 그리고 그나마 이제 야마토 정권에 의해서 중앙집권화하고 있었지만 여전히 왕이지만 바다를 건너보니까 당나라는 황제란 말이죠. 그래서 황제보다 더 높은 게 뭐 있을까? 그래서 천황을 만든 거야. 천황. 하늘에서 내려온 황제, 이겁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황제. 그래서 이제 신화를 하늘에서 있었던 신이 사람으로 내려왔다라는 이야기를 이제 처음부터 작정하고 쓰기 시작한 겁니다. 그게 바로 일본 신화인 거야. 그래서 일본 신화가 712년에 완성이 되는데, 그러면 이 오노 야스마루라는 인물은 백제 땅에 있었던 인물인데 일본 땅에 건너가서 과연 100% 일본 사람처럼 글을 쓰고 그걸 다 완성할 수 있었을까? 그렇지는 않은 거죠.
원래 일본에 살았던 이야기꾼들이 상당 존재했는데 그 이야기꾼들 가운데 대표 가문으로 지금 히에다노 아레라고 하는 인물이 이제 등장합니다. 히에다라는 가문이 있었어요. 그 부근에. 그래서 히에다 가문의 이야기꾼들을 불러서 그 중에 아레라고 하는 이름상으로 봐서는 여성으로 생각이 되는데 히에다노 아레로 하여금 이야기를 읊조리게 만든 거예요. 여러 가지 이야기를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아니고 이미 천지는 있었으니까 천지창조 이후에 국가가 만들어지는 과정, 특히 이제 국가, 일본이란 나라를 이제 당나라급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국가가 하늘에서 내려온 신들이 국가를 만들었다. 이런 이야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히에다노 아레에게 지침을 주고 이야기를 읊조리게 하고 그걸 받아 쓴 것이 오노 야스마로의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실존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오노 야스마로나 히에다노 아레는 그 당시에 살았던 실존 인물이고 이 고지키라고 하는 일본 신화책을 만들어낸 장본인들인 거예요. 그래서 712년에 고지키를 만들면서 상중하 세 권으로 만듭니다. 편성을 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상권에 집중되어 있어요. 상권이 이제 천지창조에서 생성에서 시작해서 하늘에서 신이 사람으로 강림하는 이야기까지가 이제 상권이고 중간에는 이제 그 이후에 이제 천손 강림 하늘에서 자신들의 왕인 천왕이 강림했다. 그 천왕들의 계보를 15대까지의 계보를 중간편에다 넣고 마지막에 가서는 이제 33대 천왕인 수이코 텐노까지의 이야기를 이제 짧게 전개를 합니다.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부분은 상권에 있어요. 그래서 이 전체 내용은 그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지금 이제 화면을 보시는 것처럼 좌측에 있는 내용들이 다 그런 내용들을 줄여서 써놓은 것이지만 그 스틸 많아요.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거를 최대한 줄이는 방법은 다시 화면을 바꿔서 처음에 보여드렸던 이 화면으로 자 누구부터 시작하면 되냐면 이자나미부터 시작을 하면 돼요. 사실은 그보다 먼저 신들이 하늘에 뭐 여러 신이 있었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신들 얘기를 조금 그럼 해보겠습니다. 왜냐하면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기 때문에 천지가 먼저 있었지만 아직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는 없는 거예요. 이 신화상에 보면. 그래서 이 신화상에서 일본이라는 나라를 만드는 과정 속에 하늘에 있었던 신들이 이 큰 나무 막대기를 갖고 마치 노를 젓듯이 또는 국자를 젓듯이 지으면서 이제 첫 번째 만들어낸 땅이 일본에는 여전히 땅이 없었는데 첫 땅을 만들어내는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바로 오사카 바로 앞에 있는 자그마한 섬이 있어요. 기이따만 섬이 있습니다. 그 섬의 이름을 아와지지마라고 합니다. 아와지지마. 한자로는 담노섬 이렇게 씁니다. 담노섬. 백제에 22개 담노가 있었다 그랬잖아요. 왜 하필이면 일본의 최초의 땅, 신화상에서 만들어진 최초의 땅이 담노섬일까라고 하는 대단히 아이러니한 그 의구심을 갖게 되는 명칭을 주게 되는데 그 첫 번째 섬의 이름이 바로 아와지지마입니다. 그리고 이후에 지금 우리가 아는 큰 섬들, 4개로 구성되는 섬들이 이제 탄생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하늘에 있었던 신들이 여러 과정을 통해서 이제 대표 신들을 이제 보내는데 그 대표 신이 바로 지금 이제 중앙 꼭대기에 있는 이자나미라고 하는 신이에요. 하나는 남신으로 표현이 되고 또 하나는 여신으로 표현되는데 사실상은 신은 성이 없어요. 그냥 기둥이라고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도 남녀를 이렇게 구분을 해서 이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자나키는 남신, 이자나미는 여신. 그래서 이자나키의 키와 이자나미의 미가 합쳐서 일본의 현재 국가가
국가의 노래가 바로 기미가요입니다. 이자나기의 기, 네, 이자나미의 미. 그래서 일본 국가는 국제 무대에서 뭐 올림픽 하거나 월드컵 할 때 들으면 굉장히 졸려요. 아주 너무 늘어지고, 그 내용은 근데 뭐냐면, 오로지 천황의 영광을 위한 내용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황의 영광을 위하여서 만들어진 곡이 바로 일본의 국가예요. 국민을 위한 게 아닙니다. 천황을 위해서 만든 노래가 일본의 국가입니다. 그 기미가요가 바로 이자나기와 이자나미에서 나왔습니다. 자, 그 두 신 사이에서 이제 세 명의 신이 탄생을 합니다. 대표 신은 아마테라스, 그 다음에 스쿠요미, 그리고 스사노라고 하는 세 신이 이제 등장을 해요. 신은 원래 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아마테라스는 여성신으로 묘사가 되고 스사노는 남성신으로 묘사가 돼요. 그래서 아마테라스가 이제 누나격이고 스사노는 동생격이고 스쿠요미는 중간에 있으면서 별로 역할이 없습니다. 그래서 아마테라스와 스사노에 집중되는데 스사노를 모시고 있는 현재 신사는 저 위에 이즈모라고 하는 한국 땅에서 제일 가까운 곳에 있고요. 그리고 아마테라스는 제일 반대 이 태평양 쪽으로 면하는 이세라고 하는 곳에 사당이 모셔져 있습니다. 둘 사이가 그만큼 사이가 안 좋은 거야. 멀리 띄워놓은 이유는 둘이 그렇게 사이가 안 좋았다. 신화상으로 그게 이제 작성을 합니다. 아마테라스가 이제 스사노가 워낙 난폭한 남성신으로 묘사되다 보니까 스사노를 멀리 쫓아내는 이야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거기에서 이제 한반도 얘기도 나오고 막 그래요. 건너뛰고 이 아마테라스에서 이제 다른 신이 이제 후대에 나오는데 그 신의 이름은 니니기라는 신이에요. 니니기. 그리고 니니기라고 하는 신 때에 이제 신이 사람으로 내려와서 천왕이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전개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니니기 때 갖고 선물로 받아서 내려온 세 가지의 물건이 있어요. 그걸 갖다가 삼종신기라고 그래요. 삼신기라 그러는데 세 가지의 신기로운 아주 신비로운 물건인데 그게 다른 게 아니고 한반도 땅에서는 너무나 많이 발견되는 청동거울, 두 번째는 청동검, 그리고 세 번째는 고곡이라고 하는 귀걸이, 이렇게 아몬드처럼 캐시너처럼 되어 있는 그 귀고리, 그 세 가지를 이제 선물로 받아서 지상으로 내려와서 신이 사람으로 되었다. 천손강림이라 그래요. 그래서 만들어진 첫 번째 신이 등장하는 신이 바로 신무천왕입니다. 진무텐노라고 하는 신무천왕. 그래서 여기 핵심 뭐냐면 하늘에 신이 있었는데 그 신이 일본이란 나라를 만들었고 그 만든 나라 중에 첫 번째 땅이 아와지지마라고 하는 담노섬이었고 그 다음에 그 신들 중에 한 신이 내려와서 천왕이 되었다. 라는 내용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게 이제 그냥 가장 간략하게 이 고집기를 얘기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냄새가 풀풀 나죠? 이게 무슨 냄새가 풀풀 나요? 의도적으로 만들었구나. 하늘의 신을 사람으로 바꿔버리는 그런 의도성이 있구나. 그리고 이거를 만든 이들 보니까 백제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일본 신화는 우리 조상들이 만들어 놓은 재미있는 이야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일본 사람들은 이게 마치 사실인 것처럼 그거를 신토라고 하는 신앙으로까지 발전을 시켜서 그걸 믿고 있다고 하는 정말로 어리석은 정말로 참 믿겨지지 않는 근데 신앙이라는 게 그런 거예요.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을 믿는 것이 신앙이죠. 그래서 이제 일본에는 그 신들을 수많은 신들을 모셔놓은 곳을 신사라 그래요. 그 신사의 숫자가 무려 적게는 8만 개, 많게는 12만 개. 말로는 일본에 있는 편의점 숫자보다 더 많다. 이렇게 이제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일본 신화인 거예요.
그래서 그 일본 신화인 고지기를 만든 이들은 바로 우리 조상들이었다. 그리고 의도한 바는 그 신화를 통해서 하늘에서 내려온 천왕이기 때문에 당나라의 황제보다도 더 높다. 배등하거나 우월하다. 이거를 이제 강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면서 이제 그때가 언제냐면 다시 얘기하거냐, 백제가 멸망하면서 급격히 그 위협감을 느낀 일본에 있었던 백제인들 집권층들이 당나라급의 또는 당나라보다 우월한 그 중앙 집권화되어 있는 중앙 정부를 만들기 위한 작업이었다. 근데 중앙 집권화가 되지를 못하죠. 그것이 이제 한계점인데, 그래서 이제 일본이랑 국호도 만들고 연호도 만들고 율령제라고 하는, 지금 우리가 현재 쓰고 있는, 한국에서 쓰고 있는 법률을 보면 세 가지로 나뉘어져 있잖아요. 법이 있고 율이 있고 시행령이 있잖아요. 세 가지로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이 법조문을 보면 그게 이때 만들어진 거예요. 이미 일본 땅에서는 700년대에 율이 만들어지고 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법률이 만들어지고 시행령이 만들어진 거죠. 그걸 율령제라고 합니다. 그것이 이제 이때 700년대에 가서 일본은 왜라고 하는 나라가 이제 백제인들이 중심이 되어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고 또 문자, 일본이 지금 현재 쓰고 있는 히라가나, 가타카나, 가나라고 하는 그 빌려온 글자, 가리나에서 온 거야. 빌려왔다. 한자에서 빌려왔다. 그래서 가리나가 가나가 된 겁니다. 그 한자를 활용을 해서 그 읽는 법과 쓰는 법을 만들어낸 이들도 또한 한국, 다시 말해서 우리 조상들입니다. 반도에서 넘어온 이들이 그 일본의 현재의 문자를 만들어냈죠. 그러니까 일본의 생성은 국가 형성부터 시작해서 모든 제도의 형성, 이런 모든 것들이 일본에 원래부터 있었던 그 조몽 후손들이 아니고 반도에서 넘어온 야요이 후손들, 반도에 살았던 우리 조상들, 다시 말해서 예맥족의 후손들, 부여부터 내려온 그 후손들이 일본 땅에까지 와서 일본이라고 하는 국가를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그 대표적인 천황이 660년대부터 700년대 초반에 걸쳐서 등장한 두 천황이 있는데 바로 이 천지천황과 천무천황이에요. 천지천황은 지난 시간에 얘기하다 말았는데, 천지천황과 천무천황 관계는, 이 천지천황이 이제 그 나카노우에요. 원래 이름은 나카노우에고, 그 신관이었던 나카토미노 가마타리, 나중에 가면 후지와라가 되는데, 와 힘을 합쳐서 이제 그 이항에 있는 소가 가문을 없애버리고 새로운 시대를 열게 돼요. 그러면서 그게 이제 아스카의 시대에서, 아스카 시대는 소가시 시대입니다. 아스카의 시대에서 한 걸음 더 위로 올라와서 지금의 나라, 헤이조교 시대를 열게 되죠. 그 천지천황이 때 열게 됩니다. 그리고 천지천황이 이제 정권을 공고히 하다가 이제 그 아들한테 정권을 물려주는데, 그걸 바라보고 있던 동생이 수양대군처럼 그 조카를 죽여버리고 없애버리고 자신이 이제 천황이 됩니다. 그게 바로 천무천황이에요. 그러니까 천무천황은 자신의 그 정통성을 더더구나 공고히 해야 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에, 왜냐하면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국가의 형태를 공고히 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그런데 문제가 생깁니다. 이게 적통에서 난 게 아니라 동생 라인에서 나왔기 때문에, 천무천황에. 천무천황 이후에 천황들이, 여성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여성 천황이 많이 등장을 하는데, 그 중에 이제 드디어 이제 5항에 나오는 도경이라고 하는 반도에서 넘어온 스님이 하나 있어요. 아마도 신라계라고 상상이 되는데, 이 도교라고 하는 이 스님하고 사랑에 빠져요. 여성 천황이. 그래서 어느 지경에까지 가냐면, 이 도교라고 하는 이 스님이, 자신을
천황으로 옹립해야 된다라고 하는 신탁을 받았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저쪽 규슈 쪽에서 그 우사라고 하는 곳에서 얘기했다가 대대적인 이제 반발을 사서 결국은 쫓겨납니다. 도쿄가 쫓겨나고 그러다 보니까 천무천황계통의 라인이 굉장히 그 위협을 받게 되면서 다시 천지천황 쪽 사망에 있는 천지천황의 후손을 천황으로 세워야 된다는 주장에 의해서 결국은 천지천황 계통에서 뭐 양자를 삼고 뭐 한 다리 건너고 두 다리 건너서 마치 흥선대원군 때처럼 거쳐서 이제 천황을 세우는데 그 천황이 바로 이제 그 다음 6항에 나오는 이 간무텐노입니다. 환무천황인데 간무텐노 중요한 인물이에요. 간무텐노. 이 간무텐노는 누구냐면 한 20여 년 전에 그 현재 일본 천황의 아버지, 지금은 상황이 됐죠. 아버지가 언론에 나와서 내 조상은 백제인이다 라고 NHK에서 발표를 하는 바람에 일본 열도가 발칵 뒤집힌 적이 있어요. 자신이 피가 백제인의 피가 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무엇을 근거로 얘기했냐면 이 천황의 그 조상의 조상으로 올라가면 누가 시작이 되는 바로 이 환무천황 간무텐노에서 시작된다는 거야. 근데 이 간무텐노는 누구냐면은 그 어머니가 간무텐노의 어머니가 바로 백제 25대 왕인 무령왕, 무령왕의 후손인 거예요. 무령왕의 후손이 어머니인데 그 어머니에게서 나온 아들이 환무천황이에요. 간무텐노. 그러니까 백제인인 게 맞는 거죠. 그래서 이제 더더구나 일본인들은 특히 천황가는 자신들의 조상이 백제, 우리 예맥 쪽, 우리 한반도에서 넘어온 반도에서 넘어온 도레인, 다시 말해서 우리와 그 북부여에서부터 내려오기 시작해서 일본 땅에까지 와서 살았다라고 하는 사실을 부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것이 이제 환무천황입니다. 자, 이 환무천황이 이제 천황 얘기는 그만하고요. 이제 국가의 그 지배 체제를 잠깐 보게 되면요.